와우.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한국복싱커미션 황현철입니다. 펀치라인 복싱 토크 명승부전 리뷰 조지 포먼 특집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 예고해드렸던 대로 오늘은 조지 포먼과 조 프레이저의 2차전 경기를 준비했습니다. 저희 KBM 국제이사를 맡고 계시고요. 그리고 WBC에서 국제심판위원으로 열심히 활약하고 계신 임준배 의원님이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코토바 서준환님 함께 계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그 조지 포먼의 강함에 대해서 엄청나게 놀랐었는데 그 후에 이제 무하마드 알리를 바로 만나면서 그 어떤 기적적인 업셋이 이제 벌어지게 됐고요. 그 후에 조지 포먼이 은퇴를 했었죠. 그러다 1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론 라일과의 정말 지옥 같은 명승부, 그 명승부를 통해서 역전 KO승을 거두고 북미 챔피언이 이제 된 후에 그 1차 방어전을 조 프레이저와 갔습니다. 조 프레이저로서는 그 기간 동안 다시 챔피언이 된 무하마드 알리에게 이제 도전을 해서 패퇴를 하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거의 말년에 이제 조지 포먼을 만나게 된 그런 경기인데요. 두 선수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시죠. 조지 포먼은 이제 그 전에 켄 노튼과의 시합 이후에 포먼 그 알리에게 자이레 킨샤샤의 기적이라 그러죠. 그래서 지고 그 다음에 지금 황 대표님 말씀하신 론 라일과 서로 다운을 주고받는 대격전을 펼치면서 여전히 뭐 강하구나 하는 느낌은 있었지만 그 전에 이 포먼도 사람이구나 라일한테 맞고 쓰러지고 그 다음에 또 뭐 이상한 이벤트를 하죠. 5대1로 붙자 그래가지고 그 5명 선수를 차례로 3회전씩 하는 뭐 이상한 이벤트도 하고 그걸 국내에 생중계를 해줬어요. 봤어요 제가. 그래서 뭐 전적이 뭐 그 찰리 폴라이트라든지 세계 랭커도 있었고, 예, 세계 분커크만 이런 세계 랭커도 있었는데 뭐 다 고만고만한 소수를 내리고 5명을 내리고 하는데 그 이벤트는 뒤로 가면 갈수록 막 엉망이 되죠. 막 레슬링도 됐다가 뭐 싸움도 났다가 하여간 뭐 별로 그 결말은 안 좋은 그런 게 됐고 했지만 어쨌든 그 론 라일과의 시합에서 NAB 북미 헤비급 챔피언이 다시 오르고 프레이저는 이제 그 무하마드 알리에게 이기고 포먼한테 진 이후에 뭐 재기전을 해서 제리코리도 이기고 했지만 이제 이 포먼과 프레이저 2차전이 벌어진 게 76년도였는데 75년도 10월에 그 마닐라 스릴러죠. 그 알리와 정말 지금까지도 그 입에 오르내리는 그 세계 격전을 벌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알리와 프레이저의 3차전은 그 시합을 보고 나서 알리나 프레이저가 자기 생애의 길을 다 쏟았구나 하는 그 정도로 정말 감동적인 시합이에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필리핀 대통령이 누구였죠? 필리핀 마르코스가 아마 직접 관전을 왔었죠. 그래서 그 필리핀에서는 굉장히 그 큰 이벤트로 벌어졌는데 지금도 헤비급 시합의 역사를 논하자면 빠질 수 없는 그런 대격전을 벌리면서 하지만 이제 프레이저가 뭐 중반에 그 알리를 몰아세우는 장면도 있었지만 결국은 이제 14회에 그 기권을 하고 RTD. 예. 정말 양 선수 다 모든 걸 쏟아 부은 것 같은 시합을 한 이후에 그 이후에 이제 다시 한번 이제 포먼에게 도전을 하는데 북미 타이틀로 도전을 하는 거죠. 했는데 이 시합에서 이제 프레이저가 뭐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머리를 완전히 밀고 나오죠. 굉장히 비장한 각오로 나오고 거의 아마 프레이저는 이 시합이 내 마지막 시합이라고 아마 생각으로 나왔을 거예요. 자존심을 좀 회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은 뭐 이 시합도 그 역부족으로 지지만 이 시합 이후에 그 전보 커밍스인가요? 그 선수와의 시합을 마지막으로 이제 프레이저는 자기 그 프로복싱의 그 캐리어를 막을 내리고 포먼은 이제 이 시합에 그 프레이저와 2차전 이후에 다시 한번 이제 어떤 재기의 발판을 삼았는데 이듬해 지미형이라는 아주 그 끈적끈적한 그 선수가 이것도 왜 페르토리코에서 했는지 모르겠네. 그러네요. 어쨌든 그 페르토리코에서 그 당시에 그 WBC 주니어 라이트급 챔피언인 알프레드 에스카레라의 방어전과 더블로 열렸죠. 그래서 77년 3월인가요? 3월 17일인가? 뭐 약간 그럴 건데 이 시합에서 포먼이 이제 인간다운 면을 보이죠. 거의 마지막에 기진맥진해가지고 그 주먹 없는 지명한테 다운도 당하고 해서
포머는 이제 다시 한번 헤비급의 그 챔피언을 꿈꿨지만 77년도에 지미언과의 시합에서 그 패한 다음에 갑자기 그 신의 계시를 받고 은퇴를 해버리죠. 그래서 목사가 되겠다 하면서 은퇴를 하고 이후에 이제 10년 동안은 정말 목회자 생활을 하고 하면서 이 77년부터 87년도까지가 공백 기간이었는데 이 동안에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죠. 완전 갱생을 했죠. 예, 그 전에 뭐 굉장히 악역의 이미지면 그 이후에 이제 또 살도 더 붙고 약간 동글동글하고 데디 그 어떤 아저씨 옆집 아저씨 아버지 같은 이미지가 돼서 87년도에 10년 만에 재기를 하죠. 그럼 87년도면 몇 살이야? 49년생이니까 38이죠. 38에 이제 재기를 하고 비록 뭐 레벨이 높은 선수들은 아니지만 연전연승을 합니다. 연전연승을 하고 91년도인가요? 90년도인가요? 91년 4월이죠. 네, 홀리필드 그 당시에 이제 헤비급 챔피언 홀리필드에 도전을 하는데 졌지만 잘 싸웠다. 뭐 이렇게 됐고 이후에 이제 토미 모리슨의 WBO 타이틀에도 도전을 하는데 뭐 나이가 40이 넘다 보니까 워낙 스피드가 없는 데다가 나이가 먹으니까 더 스피드가 없는데 모리슨이 절대로 붙여주진 않죠. 그냥 모리슨도 사실은 타격전을 즐겨하는 강타자인데 포먼 앞에서는 절대로 가까이 가지는 않습니다. 계속 아웃복싱에서 모리슨한테도 포인트 패를 하고 그러다가 이제 마침내 그 마이클 무어러가 이제 헤비급 챔피언인 시절에 그 점수에선 열세였는데 10회 역전 KO죠. 단 한 방에 그냥 원투 두 방이구나. 두 방으로 무어러를 KO시키고 45세 그러니까 역대 최고령 이제 세계 챔피언에 오르는 또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포먼은 그 70년대 초창기에 활동할 때는 완전히 그 이미지가 틀려서 굉장히 그 미국에서 대중적인 인기도 많고 그 뭐 빅데디 뭐 햄버거인가 사업도 하고 그 CF도 굉장히 많이 찍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마음씨 좋은 옆집 아저씨 같은 그 캐릭터가 돼가지고 그 미국인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 마이클 무어러의 샵 이후에 그 방어전을 했나요? 악셀 슈츠하고 네, 슈츠와 IBF는 한번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기구들과의 어떤 마찰. 그러니까 기구들에서는 타이슨, 홀리필드, 레녹스 루이스 이런 쪽이랑 계속 경기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 개런티나 이런 부분이 맞지 않다 보니까 다 내던져 버리죠. 그리고 일본에 와서 크로포드 그림스리, WBF인가 뭐 이상한 타이틀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루사바리스가 마지막 경기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샤넌 브릭스한테도 지고요. 좀 이제 샤넌 브릭스가 마지막 경기. 그 샤넌 브릭스에게 아주 그 농락을 당하듯이 져가지고 얼굴도 탱탱 부어가지고 이제 그 시합을 마지막으로 은퇴를 했는데 사실 45살 때 현역 헤비급 세계 챔피언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장수하리라고 생각을 했고 또 사실 이렇게 보면 굉장히 건강체였는데 3월이죠. 올 3월에 돌아가셨는데 그 원래 고향이 이제 휴스턴이죠. 휴스턴 주민인데 휴스턴의 그 종합병원에서 돌아가셨는데 사인은 뭐 정확하게 발표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뭐 노안이라든지 뭐 지병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뭐 가는 데는 순서 없다 그러지만 예상보다 굉장히 그 생각보다는 빨리 돌아가신 76세면 적은 나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참 포먼의 이미지를 생각하면 정말 100세 이상은 살 것 같은 그런 인자강이었는데 아니 근데 요새 보니까 가는 데는 순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녹음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맨시니를 이겼던 리빙스턴 브랜블이 저하고 아마 거의 동년배일 텐데 거기도 몇 달 전에 돌아가셨더라고. 그래서 요새 뭐 가는 데는 순서가 없으니까 안토니오 아벨라도 또 아벨라도 저거 했고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하여간 건강들 잘 챙기시고 그리고 이제 저희 이 추모 특집을 또 해야 되는데 그 전 동양 웰터급 챔피언이었던 황중석 선수도 돌아가셨어요. 황준석 선수도 저하고 동갑직인데 황준석 선수도 그 뭐 이렇게 전원에 의하면은 그 간염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셨어요. 간경화로 한 뭐 10년 투병은 했는데 황준석 선수는 이제 은퇴 후에 사업으로 굉장히 성공을 했지만 이 복싱 바닥에는 잘 이렇게 나타나지를 않으셔가지고 근황을 이제 그 당시에 같이 동아체육관에서 운동했던 선후배들을 통해서나 들 수 있었지
네, 한번 나오시기로 했어요. 저희 복싱 토크에 나오셔서 이런저런 얘기를 들려주시기로 통화를 하는 게 얼마 지나지 않았었거든요. 너무 아쉬워요. 한번 모시고 싶었었는데. 그래서 뭐 올해가 가기 전에 황준석 선수 특집도 한번 해야 될 것 같고, 황준석 선수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이지만 그 당시에 어디 해외 시합을 해도 뭐 이길지 질지는 모르지만 절대로 믿고 보는 뭐 절대로 뭐 험한 볼 다방하고 이러지 않을 것 같은 굉장히 그런 쪽으로는 굉장히 믿음이 가는 그런 황준석 선수였고, 굉장히 그 체형으로 보면은 굉장히 그냥 단순한 복싱어 같은데 굉장히 고도의 테크니션이고 디펜스가 굉장히 좋았죠. 눈이 굉장히 좋았고, 그래서 또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또 그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 복서가 또 유명을 달리하셨네요. 자, 그러면 조지 포먼과 조 프레이저 2차전 경기 보고 나서 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Jersey Joe Walcott. Former middleweight champion of the world, Rocky Graziano. Probably the most popular heavyweight champion of all time, from Detroit, Michigan, the Brown Bomber, Joe Louis. Jersey Joe Walcott and Joe Louis. The greatest heavyweight, the Manasseh Mauler, Jack Dempsey. Jack Dempsey. Good evening, ladies and gentlemen. Caesars Palace Hotel of Las Vegas, Nevada, welcomes you to the Nassau Veterans Memorial Coliseum for tonight's 12-round heavyweight main event. Ring officials,
have been assigned here by the New York State Athletic Commission, James A. Farley, Jr., Chairman. The judges, Tony Castellano and Artie Idella. The timekeeper is Fred Vitello. The referee for tonight's 12-round main event is Harold Fallon. Introducing the principals in this contest from Philadelphia, Pennsylvania, former heavyweight champion of the world. He weighs 224.5 pounds, Smokin' Joe Frazier. His opponent this evening, from Marshall, Texas, former heavyweight champion of the world, 224.5 pounds, George Foreman. 12 rounds, main event of the evening. Morning. Instructions will tell you that this fight is sanctioned by the New York State Athletic Commission. Now, when I 10-point tell you must to break, system. I Three want you judges to score step the back and fight. break. No standing You know 8 what I'm count. saying is? 3 knockdown rule is in I want a effect, good clean and fight. only I the want a referee clean can to the stop break. the I fight. want We're you to just break. about set to Shake go hands now. Good from luck to the you both. Nassau Coliseum here on Long Island. Joe Frazier, former champ, against George Foreman in the red trunks. Coming up to round 1, I'm Bob Sheridan. Glad that you can be with us from Long Island, New York, for another terrific 12-round heavyweight battle featuring 2 former world champions. Look at Smokin' Joe, record of 32-3, 27 KOs. George Foreman, 42-1, his only loss in Zaire to Muhammad Ali. In the first fight, when these guys fought down in Jamaica, it was a disaster for Joe Frazier, who came into the title defense a 3-1 favorite, and he got knocked down 6 times in the fight and knocked out in the second round. A brilliant victory and a big upset for George Foreman. This one's a different story. Both guys have taken different tracks to get here. A very difficult fight in Manila for Joe his last time out, and that's what this fight will tell the story. How much longer can the career of Joe Frazier go? Even though he and Ali fought so well in that fight in Manila, for Joe, it was just a very difficult fight. Ended up in the hospital after that, and you question his conditioning and how sharp he can be for this one. For George Foreman, well, it's a different sort of battle. It was that big battle with Ron Lyle a few months ago when both of them were knocked down several times during the course of that fight in a big slugfest, and you wonder just how long these fighters can go when they get involved in big wars like that. Remember, you don't measure the age of fighters chronologically like you do in the boxing ring. It depends on how many tough fights. So look at Joe taking the shots again. He's using a little bit of that rope-a-dope that Ali used in Zaire, but it's not working because George is able to land some punches there. Joe's not looking in tremendous shape, but the fact of the matter is, again, I go back to what I said before, the difficult fight that he had in Manila, I think, is much more significant and much more telling than the fact that he doesn't look physically in great shape. At this age, you know, at 32, you wouldn't expect him to look as good as the 27-year-old in the prime of his life in George Foreman. Both guys are still dangerous because both guys can still bang. We're just in round 1. Joe Frazier not landing much here. About a minute to go here in the first round from the Nassau Coliseum in Long Island, New York. Joe Frazier in the white trunks, George Foreman, Big George, and his red trunks with the white trim and the blue around the middle. George just clubs this guy. He's so strong. 37 of Foreman's first 40 professional fights ended in knockouts. Just brute strength this guy has. Very disappointed in losing the title to Ali and thinks he can get it back. Who knows? And Joe trying to do what he can do, but it's so difficult when you're fighting a guy that's about 4 inches taller, even though their weight's the same. He's giving away about 7 inches in reach to Foreman, and it's tough for Joe to get through. I mean, Joe's a great boxer, but as the bell ends round number 1, you notice Joe is not throwing as many punches as he has earlier in his career. Foreman and Joe Frazier, 2 former world champs, doing battle again this evening at the Nassau County Coliseum here in Long Island, New York.
Joe trying to pick up the pace a little bit more here. It was George's first round. Joe lands one of the few punches he's landed so far in the fight, a looping right hand. He's got to do more than that. He's got to get busy. Again, you notice that Joe, earlier in his career, that head was bobbing, a lot of movement, a lot of lunging left hooks. This is what Joe needs to do, and Joe just doesn't seem to be able to do it after that really vicious fight. And I keep bringing it up in Zaire because both, not in Zaire, but in Manila, both of those guys worked so hard in that fight, expended so much energy and got hurt so badly in the fight that you wonder if Joe will ever be the same. And from the looks of him right now, I doubt if he ever can be. George, on the other hand, looks like he's recovered totally from his brutal war with Ron Lyle and his difficult loss to Muhammad Ali. George looks fairly sharp. Big left hook by Joe. So just as I'm comfortably discussing George Foreman, Joe Frazier lands a left hook. The problem is Joe Frazier's left hook on the body, the huge body of George Foreman, doesn't take the same toll as it does on other fighters. Here's what Joe needs to do, all of this trunk movement, but he used to be able to do that for 3 solid minutes. He gets through with the left hook, and look at George doesn't seem to take any toll of it at all. Well, George has his problems in late rounds in fights. George does well usually and is able to knock guys down with just brute strength in the first 2, 3, 4 rounds. You get into the 5th, 6th, 7th, 8th round with George, and you got a shot. You take a look at the first few fights up to about fight number 20, George was whacking everybody out inside at 3. But then again, so was Frazier because of the type of competition. But right now, you get 2 former world champs trying to get one final world title shot in their various and individual careers. Under a minute to go now, and this is the 2nd round. Foreman won the 1st round. Joe Frazier having a better 2nd round, but I think the heavier blows are being landed by George here in the 2nd round. George, look at these shots here. Joe showing more trunk movement, making George miss more, and he has landed about 4 or 5 good left hooks, but that's all he's done. He's not following it up with the right hand at all. Meanwhile, that clubbing jab of George is very effective. He's going to throw more right hands. See that kind of lazy right hand by George? And I'll tell you, coming off that huge body of his and those huge arms, that hurts. He digs to the body, backs Joe up. Joe doesn't want to stay here in the ropes. It's not a good idea. There'll be no rope-a-dope tonight. Look at them trading punches. There's the bell ending round number 2. So in the corner now of Joe Frazier. Born in South Carolina, his home, as you know, has been in Philadelphia for many years now. And at his heaviest ever, 224.5 at age 32. How much longer can this guy go? He's totally ineffective in round number 1. Had a better 2nd round, but I thought George Foreman landed the heavier blows, and I gave it to George. Of course, the official judges will be doing the scoring here at the Nassau County Coliseum here in Long Island, New York. Bob Sheridan here. Glad that you can be with us. 2 great former champs doing battle. George Foreman, Joe Frazier. Here we go. Round number 3. Nassau Coliseum. Foreman in the red trunks. Joe Frazier in the white trunks. One of the few guys that Muhammad Ali has had trouble with in Joe Frazier. And he was able to beat Foreman, and Foreman was able to destroy Frazier. How do you figure it? It just doesn't go that way in the heavyweight division on any given night. The top 4 or 5 guys, including these 2, Ali and Kenny Norton, up-and-coming Larry Holmes, these guys are great fighters. Look at Joe getting through a little bit more here in just the 3rd round. But George, oh, nice body shot by George. Big George Foreman looking to drop a big right hand. So far, he's thrown his right hand from his hip. What he's got to do is get up on his toes and go straight like that with a right hand. There's a nice left by George Foreman. Now George is punching with authority. Joe able to bag him up. Some of these are borderline low blows. The referee hasn't said anything, Harold Bello. Nice shots here by George. Oh, he's hurting Joe now. Joe's taking a lot of headshots.
He goes to covering up, but he's standing still. Joe's got to get out of that corner. Oh, big right hand again. Clips Joe on the left ear. Look at George just teeing off. If Joe has any idea of making this guy wear down by taking shots like this, it won't work. Look at this. Left hand, left hand, left hand, then the big right. Bangs him to the left, jabs it off the forehead, pounds his nose, misses with the right hand. Joe can't hold him off at all. Walking right through anything Joe does. Every once in a while, Joe will lunge and get a left jab through, but it doesn't take any effect. This is a straight left by Joe Frazier. It's not working tonight for Joe. I can tell you that right now. Well into the third round here. Foreman, oh, nice stiff. That's a punch. Look at this. Spins ahead with the left hook. Wow, about a minute to go in this round, and George Foreman having it all his way. This is his best round so far. Look at the legs of Joe Frazier already in the third round. They look like there's lead in the knees. See him plodding now? Not up on his toes at all. Another left hook throw. That one whistles past the nose. Another one grazes the nose. Misses with the right hand, does George. Light right hand that time. Now he tries to spin and get him off balance. And referee Harold Fellows says, hey, watch it, George. Keep it clean. In the third round, and it's been all Foreman in this third round. George won the first two, but this third round, he's punishing Joe Frazier. You hate to see a great former champ like Joe go out like this, I'll tell you. Closing seconds now of this, the third round, a George Foreman round all the way. There's the bell, ending round 3. Number 4, Bob Sheridan back here with George Foreman, Joe Frazier, two great heavyweights. We're at the Nassau County Coliseum in Long Island, New York. Foreman in his red trunks, Joe Frazier in white with gold. It's been Foreman throughout the first 3, but especially the third round. George very, very effective, landing heavier blows and landing more blows. Both guys have real good sweat worked up. For Joe, we're watching the tail end of his career now. For George, Lord only knows what way his career will go, but it's going to be interesting to see how this fight goes, because George is really beginning to take command, in my opinion. Backs him off with the right hand again. Every time Joe Frazier gets caught back in the ropes like this, George just tees off on him. He's not going to have any part of that rope-a-dope stuff that happened in Zaire. When he gets a guy up against the ropes, he's going to make his punches count. And you can notice that instead of just flailing away, watch how accurate he is here with Joe up against the ropes. Joe trying to come off and land a left hand. You see, he's taking his time. He's not allowing himself to punch himself out. Nice shot there. This time he kind of held on to the right ear of Joe with the left hand and pounded him with the right hand. George needs to throw more straight right hands and more overhand rights to really slow Joe Frazier down. Joe's coming forward, continues to be the aggressor. Notice how the crowd gets into it. Anytime Joe Frazier does anything. Big partisan crowd here in favor of Joe Frazier. And we're not in Philadelphia, folks. We're in Nassau Coliseum in Long Island, New York City. They love their boxing here in the state of New York. What a fine job the New York State Athletic Commission does. About a minute left in round number 4. Just don't forget a schedule for 12. Many people don't think it's going to go the distance because of the size of these fighters and the way both of these guys can hit. Joe with a desperation, wild left hand that time. And the clubbing George Foreman continues to build up points as he whacks away at the head, the trunk, and the body of the former great champion Joe Frazier. Joe's already done better in this fight getting into the 4th round than he did in Kingston. A lot of people question whether George Foreman's conditioning is great, but the fact of the matter is he's coming off a very difficult fight too against that Ron Lyle. And both of those guys, I think there were 8 knockdowns in the first few rounds of that fight, and finally Foreman knocked out Ron Lyle, the Denver fella that is mighty strong and mighty big. Look at these shots. Every time Joe gets one through in the closing seconds of round 4, they love him here in Long Island, New York. Joe Frazier, George Foreman. Wow. With round number 5, Nassau County Coliseum in Long Island, New York.
George Foreman, Joe Frazier. I'm Bob Sheridan. Glad that you can be with us for this one. This is a terrific fight so far if you enjoy watching two former real big heavyweight champions. Frazier as big as he's ever been, and you question just what kind of condition he is in. And I'm talking about his overall condition, not just his physical condition of the body, because he took so many punches in that fight against Muhammad Ali in Manila. George Foreman, we questioned his conditioning coming into the fight because he took so many shots and vicious shots from Ron Lyle in his last fight. So far, it's all George Foreman, and it apparently is continuing that way here in the 5th round. Look at these body shots. If the 4th round was more or less even, George definitely won the first 3. But here in the 5th round, George is taking command again. Uppercut lands, right hand lands behind the ear of Frazier. Frazier tries to fight back. He's got such a big heart. And look at these big clubbing punches. And that's all you can call them, is like big clubbing punches. That one he really got into. Again, Gil Clancy doesn't want him pushing his left hand. He wants him snapping it. He started doing that, and now he's throwing more right hands. I think George Foreman wants to end this thing as soon as he can, because he's looking a little bit fatigued, and he's throwing so many punches and big wide punches that he can get arm weary if the fight goes in the 6th, 7th, 8th round. He would really like to. Oh, good shot! That one's a tough one on the chin, and bounced the head back in about 3 good heavy blows by George Foreman. Oh, that one got Joe, and down he goes. He'll be able to get up. You take the standing 8 count. It's up to 4 and 5 and 6. And 7, and now finally the standing 8 count. I don't think it's going to last much longer as George moves in, and he knows he can hurt him now. Big left hand again, big right hand. Look at him trying to fight back. His legs are gone. George catches him with a big left hook, and the right uppercut floors him again. Look at him crouched in the corner. Former great champion, lasted longer this time. It's up to 6 and 7. Joe won't be able to continue. It's at 8. The referee, Harold Follow, takes a real good look at him. And I think he's going to say that's it. And he does. It's all over. George Foreman proves that he can handle Joe Frazier for the 2nd time. Joe, as you can see, still out on his feet, so the referee definitely made the right decision. And the people that work the corner of Joe Frazier have got to start asking themselves, 야, 역시 포먼은 포먼입니다. 서준환님 계속 감탄하면서 보셨는데. 예. 역시 너무 강하네요. 저 때는 뭐 정말 어떤 비장함 같은 것도 있고 그 복싱 특유의 그 매력 아니겠습니까? 그 긴장감, 그 서스펜스. 근데 모든 것을 다 한 몸에 갖춘 파이터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프레이저가 이번 경기 준배 형님도 누누이 말씀하셨지만은 이렇게 복싱 저기 링 바깥에서 이미 굉장한 결기를 다지고 이제 올라온 그 1차전의 소력을 위해서 그게 보여요, 막. 예, 그게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선수와 달리 이 몸의 중심이 이렇게 앞에 향해 있고 굉장한 그 특유의 파이팅을 계속 보이겠다라는 그 결기가 그 프레이저 나름대로 보이는데, 실력 차와 이 강도는 극복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프레이저가 거의 이 시합을 이제 마지막이라고 지면 끝 하는 생각으로 왔고, 이제 프레이저는 원래는 사우스포였는데 70년대 사우스포들은 되게 이제 디펜시브한 복싱을 많이 했기 때문에 특히 헤비급은 사우스포 선수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프레이저도 그 초창기에 오른손잡이로 바꾸라 그래가지고 이제 스타일은 오른손잡이를 하는데 사실 필살기는 레프트 훅이죠. 그래서 이 시합을 보면은 준하 씨도 얘기했지만 계속 레프트 훅을 노리는데 포먼이 디펜스가 엉성한 것 같으면서도 안 맞아요, 그거를. 가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네. 가드가 없는데 어떻게 저걸 다 피하죠? 사실 그 무하마드 알리를 71년도에 쓰러 다운 시켰던 것도 레프트 훅이죠. 네. 그러니까 그 프레이저가 원래 사우스포였기 때문에 그 레프트 훅이 필살기인데 이 시합에서 보니까 레프트 훅을 계속 휘두르는데 절대로 안 맞네, 포먼이. 그러니까 포먼이 참 이게 무식한 복싱을 하는 것 같아도 동체 시력이 좋아서 그런지 그 안 맞아요, 결정타를 안 맞고. 참 그
놀라운 게 포먼의 복싱을 얼핏 보면은 아마 이제 복싱을 조금 이제 보신 분들은 되게 포먼을 만약에 처음 본다 그러면 아 되게 엉성하다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훅을 휘두르는 궤적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훅의 각도는 아니거든요. 일단 가드가 없잖아요. 예, 우선 가드가 없고 그런데 지금 제가 굉장히 그 요번 조 프레이저 2차전에서 유심히 본 거는 그 훅 말고 또 한 가지 그 필살기 그 각도가 없는 데서 나오는 듯한 그 어퍼컷이 그 당시에 포먼이 191의 신장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선수가 작았단 말이에요. 본인보다. 그 선수들을 제압하기 위한 필살기로 연마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 어퍼컷의 정확도와 강도가 상당하다고 느꼈습니다. 근데 포먼의 트레이드 마크는 그 장작 패듯이 도끼 휘두르듯이 위에서 아래로 찍어 내려는 그러니까 45도 각도로 찍어내리는 그 주먹이 굉장히 그 필살기 같은데 어쨌든 뭐 포먼 주먹은 다 필살기 같으니까요. 했는데 이 시합 보니까 이제 한 알리한테 지고 뭐 한 그 저번에 봤던 조킹 로마이나 켄 노튼 그 질풍노도에서는 약간 좀 변화돼서 그나마 좀 움직임도 좀 조심하는 게 약간은 있는 것 같아요. 좀 이제 좀 그 당시한테 좀 사람 같아 보이네요. 좀 사람 같아 보이고 좀 이제 그 상대방의 주먹을 경계하는 듯한 그 모습도 보이고 하기 때문에 사람 같아 보이긴 하는데 그 살벌함은 여전하다는 느낌이었어요. 아 물론 그 이전 저희가 지난주에 계속 봐왔던 시합보다는 약간 조금 좀 차분해졌다고 할까요? 이제 한풀 꺾여서 그런지 그렇긴 불과 2년 사이에 그 변화가 있는. 한번 졌고 또 이겼지만 론라일전에서는 죽을 뻔했고 2번이나 다운당했고 뭐 그런 우여곡절을 겪어서인지 조금 차분해지긴 했어도 아 그 살벌함은 가시질 않아요. 여운이 가시질 않습니다. 포먼의 시합은 이제 87년대 재기하고도 그 스타일은 거의 뭐 비슷한 것 같은데 좀 더 좀 그때는 동글동글하고 좀 귀엽기까지 한 일단 인상이랑 풍기는 이미지가 이때처럼 이렇게 자객 같은 뭐 그런 건 없어 온화한 그런 그 강함 그런 게 이제 표출이 됐었죠. 그러니까 론라일과 시합을 하는데 형무소 출신이랬는데 누가 형무소 출신인지 모르겠더라고. 아니 조지 포먼도 15살 때는 이제 학교를 자퇴하고 강도 생활을 했다고. 우리가 어울려 다니면서. 그렇지만 론라일 같이 이렇게 무슨 살인죄 끝까지는 안 됐죠. 그렇게는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다 이제 1년 만에 어쨌든 그 본인이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나라로 치면 검정고시 이런 것도 준비하고 이제 그 일도 또 배우다가 복싱을 한 게 불과 이제 올림픽 나가기 2년 전부터랍니다. 그래서 아마추어로 데뷔한 게 67년이니까 1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1년 한 6개월 하고 이제 올림픽에 나갈 때 전적이 16승 4패. 그러니까 그 정말 일천한 전적으로 그러니까 한 경기 한 경기 치르면서 기량을 이제 단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올림픽에 나가서 멕시코 올림픽에서 6승 5KO 그걸로 이제 그 금메달을 따게 되는데 그러니까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지만 기본기는 엉성할 수밖에 없는 혼자 배운 것도 이제 실전형으로 다듬어진 실전형 독학파군요. 사회적으로 보면 그 전에 무하마드 알리나 조 프레이저는 흑인에 대한 그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하고 특히 알리 같은 경우는 블랙모스는 그래서 흑인에 대한 거 그다음에 어떤 그 인종차별에 대한 어떤 저항 이런 게 있었는데 조지 포먼은 이제 특히 은퇴 후에는 완전히 순환해가지고 또 흑인 쪽에서는 좀 비난을 받기도 했어요. 그래서 뭐 백인의 뭐 저거다 뭐 이런 비난을 받았는데 어쨌든 은퇴 후 그러니까 재기 후에 87년도에 재기하고 홀리필드 모리슨과 하고 마이클 모어를 이기고 그때까지는 굉장히 그 미국에서 대중적인 그러니까 네거티브한 게 아니었고 그때는 굉장히 그 포지티브하게 굉장히 목표 활동을 겸하면서 복싱 생활을 한 거죠. 그렇죠. 했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70년대를 그 주름 잡던 헤비급의 3강은 뭐 프레이저 알리는 2010년대에다 돌아가셨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남았던 포먼까지 해서 그 소위 말하는 역사의 뒤안길로 그 새 영웅이 다 사라진 그런 시대가 됐고. 근데 재밌는 게 이 세 사람이 전부 1월생이에요. 1월인데 그것도 10며칠. 그러니까 알리가 42년 1월 10며칠이고
프레이저가 44년 1월 10며칠, 또 포먼은 49년 1월 10며칠. 그때 이제 태어났다는 게 좀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뭐 어쨌든 그 60년도 로마 올림픽부에서 올림픽에서 다 금메달 따고. 알리가 18살 때, 프레이저는 20살 때. 그래서 참 대단했죠. 어쨌든 뭐 요즘 복싱 헤비급도 뭐 나름대로 뭐 조슈아라든지 와일더라든지 요새 지금 헤비급이 누가 있죠? 우식이 이제. 근데 이제 우리 세대 같은 경우 사실 우식 뭐 지금 오늘 이 녹음하는 날짜에 어저께 전날 이제 우식이 방어전에서 또 KO로 이겼는데 저 당시에 그 70년대 그 미국 흑인을 주류로 하던 그 헤비급 때하고는 아무래도 좀 느낌이 틀린 것 같고 우리 같은 세대는 이제 동구권 복싱 특히 뭐 클리츠코 형제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이제 헤비급을 평정하면서부터 굉장히 그 흥미를 잃었고 사실 홈즈 시대가 거의 이제 어떤 헤비급의 그 정통적인 그 미국 흑인들을 위주로 했던 그 주류로 했던 헤비급의 거의 마지막이다 보니까 지금 헤비급은 사실 뭐 나름대로 그 기술도 발전되고 굉장히 뭐 재밌는 경기도 있지만 저 때하고는 비교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문화가 완전히 달라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예전 트로트와 지금의 어떤 그 요즘 신세대들의 노래가 완전히 다른 그 음악이듯이 같은 복싱이지만 바라보는 대중들의 시선 또 복싱의 형태 그런 부분들은 완전히 달라진 그러니까 것 지금 세대가 저 포먼샵을 보면 저렇게 그렇죠. 무테크닉일까? 그러니까 뭐 요즘 굳이 비교를 하자면 데온테일 와일더가 약간 저런 스타일, 좀 마구잡이 같은 스타일이고 하지만 하여간 굉장히 그 당시에는 매력 있고 오히려 타이슨이 최정성기 때는 헤비급에 역대 누구도 타이슨을 못 이길 것 같았는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포먼하고 타이슨하고 그 가장 전성기 때 붙으면 포먼이 질 것 같지 않은 뭐 그런 느낌도 나고 타이슨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작은 체구에서 굉장히 그 뛰어난 순발력, 용수철 같은 그 탄력성이 굉장히 그 강함을 보였는데 그 나이가 먹으니까 그게 안 통하니까 그게 쥐약이더라고. 그게 뭐 대책이 안 서는 그런 경우가 생기고 그래서 하여간 어쨌든 헤비급은 그 미국에서 아까도 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한 복싱이 아닌 어떤 그 사회적인 그게 이제 뭐 조 루이스, 로키 마르시아노 어떤 전통 그 아주 전통의 그 헤비급이 이어오면서 패터슨도 사실은 지금으로 따지면 헤비급 챔피언감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그 대중적으로 인기를 얻었고 그 이후에 소니 리스턴도 뭐 굉장히 그 강한 캐릭터 이후에 이어지는 알리, 프레이저, 포먼이 어떻게 보면 그 역대 헤비급 중에 가장 그 인기 있고 비중 있던 그런 시절이었던 때인 것 같습니다. 이걸 그대로 이어받아서 이제 레너던 이 F4 시대가 이제 그렇죠. 알리의 공백을 웰터급에서 이제 웰터 미들에서 이어나가면서 미국 복싱이 이제 80년대를 그걸로 끌고 나가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문제는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백인도 물론 강하지만 흑인 헤비급의 강자가 별로 눈에 안 띄어요. 예. 그리고 이제 순수 미국 선수들이 헤비급에 지금 거의 그 조연 역할밖에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당시에는 영국 선수들은 뭐 조 버건더도 있었고 뭐 몇 선수가 있으면 거의 단역 역할이었는데 지금 오히려 영국 그다음 동구권이 헤비급의 주를 이루다 보니까 어떤 미국의 그 흑인 그 전통적인 헤비급의 조 루이스부터 이어지는 뭐 머리는 잭 존슨부터 해서 그 쭉 이어지는 거 어떤 전통적인 흑인 선수가 없는 거 부재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가운데 중량급 라이트 웰터 미들에 그 미국의 어떤 순수 혈통의 백인 선수가 없는 거. 그러니까 뭐 호야가 뭐 멕시코계래지만 어쨌든 미국 선수였는데 호야 이후에는 뚜렷한 그 미국 국적의 슈퍼스타가 없는 거. 그러니까 순수 미국인. 그러니까 레이 맨시니가 그래서 인기가 있었고 어떤 정말 그 미국적인 그 아메리칸적인 백인 복서가 별로 눈에 안 띄는 게 그 어떤 미국 복싱이 지금 약간 그 침체기를 걷지 않나. 그래서 항상 어느 시대든지 슈퍼스타가 하나씩 있었는데 지금은 뭐 딱히 누구 하나 딱 이렇게 그 포스트에 세울 만한 미국인은 없어요. 뭐 저번타 데이비스라든지 뭐 그 테렌스 크로포드라든지 있지만 오히려 이노우에가 이름값이 좀 떨어지죠. 오히려 이노우에가 지금 세계적으로 득세를 하는. 옛날 같으면 사실 일본 선수가 이렇게
뭐 1, 2위를 세계 1, 2위 나카타니 준토도 지금 많이 그 올타 저 파운드 포 파운드에 올라가고 하는 게 상대적으로 이제 미국 쪽의 스타 부재지 않나. 뭐 요즘 혹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지금 2시간에 걸쳐서 그 조지 포먼 추모 특집으로 저희가 이제 세 경기를 리뷰를 해보면서 이런저런 얘기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말씀 좀 하시죠. 시합 중에 당시에는 역시 그 지금 뭐 포먼의 어떤 그 푸스에서도 느꼈다시피 세계에서 가장 강한 사나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런 어떤 아우라가 헤비급 챔피언에서 사라졌다는 게 가장 큰 변화 같고 거기서 좀 격세지감을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 당시에 코미디에서 그랬다고 포먼은 4명이 같이 하는 거래. 아, 예, 이름에서 코미디에서 그러더라고. 포맨. 좀 유치하죠? 그러니까 뭐 그 정도로 강했다는 거죠. 네. 자, 조지 포먼 특집 2시간에 걸쳐서 저희가 얘기 나눠봤고요. 이대로 마무리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또 좋은 그 명승부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